이어서 1번 항목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입사 지원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KTNG가 왜 그에 부합하는 회사인지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800자라고 적혀 있네요. 저희가 보통 일본에서는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왜 이 회사를 선택하는지 그 기준을 묻고 있네요. 네네. 왜냐하면은 수년간 저도 이제 취업을 한 지가 연도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됐었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지원 동기를 지원 동기 이렇게 이제 주로 묻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내가 좋아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만의 위주로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회사 측에서 검증하고 싶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기업들은요 지원 동기를요 입사를 위해 준비한 노력과 과정을 적어달라라고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한다면 이 회사 선택 기준을 고른 건 그만큼 다른 기업도 아니고 왜 KTNG에 입사를 하려 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문항을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해당 회사 더 넓게 보자면 직무까지 왜 채용이 되어야 되는지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요. 사실 자기소개서를 여러 차례 진행을 이렇게 하는 와중에도 제 영상을 몇 번 이상 시청하신 분이 계시다면 본인께서 지원을 할 만한 이유보단 채용되어야 되는 이유에 초점을 두고 지원 동기에 열을 올려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KTNG는 오늘 회사 선택 기준을 묻고 있다. 내가 좋아서 KTNG 좋아요. 나 담배 애호가예요. 뭐 이런 아주 단편적인 얘기 혹은 뭘 샀는데 이게 새롭게 다가왔다. 내가 알던 고정관념을 뺀 새로운 제품 뭐 이런 뭔가 구매 후기나 제품 리뷰 후기식의 지원 동기보다는 본인이 KTNG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업계 내에서 혹은 글로벌 라이선스의 브랜드들 대비 얼마만큼 경쟁력 있게 회사 사업을 이어가는지 등 내가 선택한 이 회사 선택 기준에 맞다. 요 얘기에 좀 초점을 두고 작성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한데 어쨌든 담배를 제조하니까 흡연자여야만 유리한 건 아니겠죠? 글쎄요, 제 지인들도 그렇고 제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도 그렇고 흡연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자가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글을 접근하거나 회사를 접근할 때 유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꼭 그거를 흡연을 해야만 붙는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게 회사의 좋은 취지. 경영님이 뭐였죠? 바르고 깨어있고 늘 함께하는 기업의 취지랑은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흡연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회사 선택 기준을 정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KTNG가 왜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회사 선택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 나름입니다. 일단 가장 첫 문장에 본인이 생각하는 회사 선택의 기준을 먼저 좀 밝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 회사 선택 기준은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를테면 사업을 글로벌 경쟁력 있게 이어가는 것도 주목했다. 아니면 전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을 한다.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기준인 확장성, 혁신, 투자 이런 키워드라든지 내용과 함께 아니면 사회적 공헌이나 영향 이런 키워드를 처음에 먼저 좀 작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엔 실제로 내가 말한 그 작성의 현황에 맞게 내 선택 기준에 맞는 실제 현황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글로벌 진출을 한다 이런 글로벌 경쟁력적인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 글로벌 진출의 현황이나 내용들 6개월, 1년 이내에 기사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 공헌과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요. 어저께 안정현 선생님이 나오신 출연편을 보셔도 상상마루라든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통해 본인이 생각하는 기업,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의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그런 근거의 내용들을 이어서 적어주는 겁니다. 선택 기준 한 문장, 근거가 될 이야기 두세 문장. 그렇게 하면 한 약 250자에서 300자 정도가 할애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말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만했다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앞에 약 400자 이내의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글의 전반부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와 나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 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전문가가 다 되셨습니다. 예. 어쨌든 내가 연결고리가 있다 없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련도가 사실 KTNG라는 기업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엄청 밀접하게 완전 초접점으로 있는 기업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뭘 구매를 하려고 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품 스펙을 보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관련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나의 생각 기준, 선택 기준, 그리고 나와
이 회사의 현황이 어느 정도 관련도가 있다, 밀집도가 있다라는 것을 잘 밝혀주는 것을 회사 측이 원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글을 써주셔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 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후기 리뷰 혹은 주변에서 야 여기 정도 들어가면 너한테 딱이겠는 걸 막 이런 뭔가 주변 친구들과의 어떤 담화 뭐 이런 아직도 되게 어디 합격 자소서라고 나와 있는 2010년도 이전 자소서를 답습하신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등업이 안 될 겁니다. 합격의 등업을 위해서라도 회사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글이 나와야 되고요. 이것만을 하나만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TNG의 구성원이 될 사람에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KTNG를 바라본 것보단 KTNG가 담배 제조와 생산 그리고 유관한 계열사들 중심으로의 이 사업을 영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 고민을 했는가에 한번 생각을 회사 측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회사 선택 기준을 생각하신다면 의외로 쉽게 실마리가 풀릴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잘 와닿진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소비자 입장에서의 리뷰에서 벗어나서 그 인재상도 CEO였어요. 저희 어제 네네. 시간에 확인했었으니까 CEO의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확장해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번 항목 저희가 살펴봤고요. 2번 항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KTNG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KSA, 널리지, 스킬, 애티튜드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최대 1000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원자의 어떤 점을 보기 위한 항목일까요? 예, 사실 일단 글자 수가 1000자, 200자가 늘었죠. 그만큼 작성을 하는데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는 문항이나 마찬가지라는 이 2번 문항의 특징일 것입니다. 입사하게 된다면 이라는 이 문장 때문에 그런데요. 대부분 입사 후 포부를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라는 게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계획.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리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다짐을 해야 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다짐을 해야 된다. 나 이거 사줘요. 나 이거 사면 앞으로 어떻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성 간의 어떤 계획과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죠. 무조건 잘해주겠다가 아니라 어떤 근거 있는 잘해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얘기하자면 결국 KSA에 맞게 계획에 맞추어서 그 점을 유념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계획적인 내용들이 각각 들어가줘야 되는 게 이 2번 항목의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우리 차쌤이 엄마와 자식 관계, 또 연인 관계를 빗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KSA를 좀 어떻게 잘 써야 계획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렇죠. 결국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또 습성상, 구직자분들의 또 특징상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라는 방향성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 좀 혼란해 하시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글자 수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심플하게 KSA 각각 약 300자씩 작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문단의 맨 처음이나 마지막에 이 세 가지를 잘 길러내어서 KTNG가 추구하는 경영이 내용, 비전, 미션, 핵심 가치 혹은 인재사항 중 하나를 잡아서 그걸 잘 실천하는 인재로 성장하겠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정확하게 한 11분 정도 제가 좀 지난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이드 드리면 어떻게 친절한 건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마저 얘기를 하자면 지식에 대한 부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지식에 대한 걸 확인하려면 어저께 안정현 선생님 방송 나중에 안 보신 분 계시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워크TV 홈페이지 잘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접속을 하시게 되면 회사 측에서 올려놓은 직무 기술서가 있습니다. 해당 직무 기술서를 토대로 이 KSA의 조건 중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하면 좋을지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저께 방송에선 다루지 않았던 공교롭게도 직무이다 보니까 하나를 제가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실제로 영업 마케팅의 마케팅 직무에 대한 직무 기술서의 이미지를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조금 이해도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곧 나오겠죠? 뿅.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라. 예. 네, 나왔네요. 일단은 주요 업무와 필요 역량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문항들, 즉 KSA 부분에서 첫 문장은 바로 주요 업무 내용 부분의 한 부분을 골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기획 관련 업무에 있어 전략을 추진하고 수립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마디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이에 필요한 마케팅 전략 수립의 지식 혹은 통합 마케팅인 IMC 관련 지식 혹은 마케팅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지식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입사 후에 업무 외 시간을 통해 어떻게 확보하려야겠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보는 것도 지식을 기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스킬과 애티튜드 부분은 이제 필요 역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 역량 부분에 이를테면 이런 말들이 나와 있네요. 밸류 체인 전반에 대한 이해와 부서 간 업무 조정 능력, 이런 부분의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필요한 뭐 의사결정이나 조율의 태도 역량이 중요하겠구나. 그럼 거기에 맞게 업무적으로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진행을 하겠다. 타 부서와의 업무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업무를 끌고 갈 수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의 이야기들이 내용이 나와주면 되겠죠. 각각의 300자들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도 대략적인 표와 함께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결국 담당자에게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업무 내용과 함께 한두 문장이 먼저 적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업무 수행에선 지식이 필요하다, 스킬이 필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까지 같이 나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입사 후에 내가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흐름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해서 정리하자면 결국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눠주는 게 오히려 채점하는 데 적절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업이 채점 기반으로 서류를 평가하는 건 한국 기업 대다수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KSA에 맞게 널리지를 너무 많이 적으시고 뭐 스킬이나 애티튜드를 막 2문장씩만 적으면 그것 좀 곤란하니까 약 300자씩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직무기술서의 업무 내용이나 아니면 역량에 대한 부분을 잘 스캔해서 넣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노력과 계획들을 적어주고 입사 후에 이러한 게 어떻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사실 각 분야,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고 하면 뭐 인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녹여서 쓰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처럼 직무 기술서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좀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회사마다 마케팅의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들은 사실 신입사원 채용에서 마케터를 뽑을 때 마케팅 기획이나 전략을 수립하는 쪽은 대부분 뽑지를 않는 게 요즘 흐름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딥러닝을 바탕으로 혹은 데이터 처리 이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기업들의 마케팅 채용, 신입 채용이 대부분인 요즘인데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에 마케팅은 좀 일반적인 마케팅 기획의 성격을 또 띠고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이력으로 뭔가를 어필하려고 했던 마케팅 지원자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실수가 없어야 하므로 유미정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직무 기술서를 참고해 보는 게 좋겠죠. 네. 혹시 이번 항목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일단은 혹시라도 내가 어떤 지식이라든지 스킬, 애티튜드를 얘기할 때 본인의 계획 부분을 말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계획 부분에서 좀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플랜을 하고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의 어떤 성격 아니면 방법적인 이야기가 단어 한두 개라도 좀 잘 나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사 후 2년 이내에 뭐 2년까지는 바라진 않으니까요. 입사 초기부터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해서 업무 외 시간을 할애하여 적극 지식을 습득하는 데 주력하겠다. 아니면 어떠한 외부 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뭐의 자격을 취득하겠다. 등의 무언가의 이야기들, 내용들이 기간 단위나 방법적인 얘기가 단어 한두 개만은 꼭 들어가 주는 부분 놓치지 않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만약에 그냥 뭐 잘 하겠다.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 선배님들께 잘 배우겠다. 와닿지 않네요. 예, 와닿지 네. 예리하셨습니다. 와닿지가 않는 게 느껴지시죠? 지금 본인의 하드에 있는 그 자소서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 한번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